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정은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며 몸을 맡기고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떨리는 손끝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 재훈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니 그녀의 손끝 하나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수영과의 순간에 몰두하면서도 눈끝으로 보이는 은정의 모습은 내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는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아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민이라고 합니다. 42세이고 아내 은정이는 40세입니다. 저희는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 이렇게 가족 4명이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듣기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최근 들어 부부로서의 남녀 관계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에 손이 많이 가서 정신없었고 밤에도 아이들을 돌보다가 깊이 잠들어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커져서 손이 덜 가기 시작했을 때도 어쩐지 예전의 열정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대로 소원한 상태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마다 은정의 빈자리가 차갑게 느껴졌고 그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로 말없이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면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가족으로서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장을 보거나 아이 친구 가족들과 고기 파티를 즐기며 나름대로 소소한 행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로서 밀착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밤이 되면 서로 각자의 공간에 틀어박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보통일까 자문하면서도 저는 어딘가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몸은 여전히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걸 터놓을 수 없는 현실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함께 보내는 기회가 없어 답답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뒤늦은 이야기지만 저와 은정의 만남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팀의 후배로 일에 열정적이면서도 조금 서툰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그녀의 서툰 농담에 웃음이 터졌고 그 눈빛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그녀가 신경 쓰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둘이서 밥을 먹거나 한강변을 산책하며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은정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자고 담담하게 말해줬던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자고 말했을 때 그 소박한 진심이 내 가슴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서로 화려함은 없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 분위기에 휩쓸려 혼인신고를 했고 주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고 2년 뒤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육아 시기는 정말 바빴고 부부만의 시간은 거의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밤새 아이를 달래다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고 서로를 끌어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나름대로 다정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초엔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웃던 밤들이 많았는데 그 기억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과 반비례하듯 부부의 밤은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거의 제로가 되자 이렇게 괜찮은 걸까 하는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조금 여유가 생겼고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도 어쩐지 밤의 관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식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 걸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가 힘들고 밤에도 정신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 자연스레 부부의 밤도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어딘가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의 생활 패턴은 굳어져 버렸고 은정은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고 아이들을 배웅한 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밤 9시나 10시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잠들거나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이 늦어지는 날도 많아 집에 돌아오면 은정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거나 깨어 있어도 피곤해 잘 자라며 바로 잠드는 패턴입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점점 사라졌고 손을 잡는 일도 없습니다. 생일에 선물을 사주는 등의 습관도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도 은정과의 어색한 침묵은 내 가슴을 끝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은정이 무심코 던진 오늘도 늦었네라는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짧은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싶으면서도 40대 초반의 몸은 여전히 뜨거운 욕망을 품고 있는데 그걸 나눌 상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일찍 잠든 뒤 드물게 은정과 둘이 늦은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식사가 끝나면 각자 정리나 다음날 준비로 바빠서 같은 시간에 술을 마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이들이 학교 행사로 피곤해 일찍 잠들었고 저도 다음날이 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술이 돌기 시작하자 문득 제가 쓴 웃음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우리 예전처럼 가까웠던 때가 그립지 않아? 은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바쁘잖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그녀의 눈빛에서는 그런 행위보다 가족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잔을 내려다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라는 말 속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하며 남은 소주를 들이켰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아직 남자로서 욕망이 살아있는 데라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말에 은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잠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정은 설거지를 하러 일어나며 등 뒤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족 못한다면 미안해. 그 목소리는 물소리에 묻혀 명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그녀의 마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아이들이 일찍 잠들어 주었기에 저는 다시 소주를 준비해 은정과 테이블을 마주 앉았습니다.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솔직히 말해봐. 은정은 난처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려고 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갈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래, 그렇긴 한데 나는 가끔 외롭거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라고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나 역시 그런 기분이 잘 안 들어. 은정은 말을 마친 후 손끝으로 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서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캐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대화는 거기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이며 가슴 깊은 곳이 날카롭게 베이는 듯한 고통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내 안에 억눌린 욕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외면한 채 창밖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그런 답답함을 안고 있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인 준호와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있었고 술김에 부부 사이에 그런 시간이 전혀 없다고라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부부들 사이에서 권태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부부 교환 모임이라는 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부부끼리 파트너를 바꿔서 관계를 맺는 거야. 의외로 권태기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물론 비밀스럽게 진행되지만 처음에는 터무니없다고 웃어넘겼지만 준호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 그의 말에 호기심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게 들리면서도 마음 한켠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동시에 은정을 떠올리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정을 떠올리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임이 우리를 다시 묶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스며들었습니다. 배신이나 제약이 아니라 서로의 부부가 합의하에 파트너를 교환하는 이상한 세계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인터넷을 보다가 문득 부부 교환 모임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고 말았습니다. 비밀스러운 정보와 경험담이 눈에 띄었고 터무니없는 거짓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런 게 있다니 놀라면서도 권태기 해소, 부부 재건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정 수의 부부가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일종의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은정이 받아들일 리 없겠지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 은정에게 상의해 보았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 부부 교환 모임이라는 게 있대. 은정은 처음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뭐야, 기분 나빠라며 바로 거절할 줄 알았지만 이어서 눈을 내리깔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은 한참 침묵하다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나도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어쩌면 나도 변해야 할 때인지 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정말 가겠다고? 은정은 조금 던지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딱히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걸로 만족한다면 따라줄 수도 있어. 그 말은 오히려 저를 슬프게 했지만 그녀의 말에 나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럼 일단 알아보자며 제안했고 정말로 모임에 가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부 교환 모임과 관련된 그룹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보니 곧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참가 멤버는 옷상의 부부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만나서 정한다는 애매한 설명이었지만 일단 한번 시도해 보려면 이 여행이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은정에게 전하자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괜찮아. 2박 3일이지?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면 되잖아라며 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간다고 하니 야호 사촌들 만나러 간다. 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 스케줄은 확정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 제주도 여행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은정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정이 짐을 싸며 무심코 정말 괜찮겠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 공항에서 모이니 이미 몇 쌍의 부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얼굴은 대충 보았지만 실제로 만나 인사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 중심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부부들의 평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상상하니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렌터카를 나눠 타고 제주도의 펜션으로 향하며 도중에 잡담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화제가 부부 관계로 흘렀고 우리 집은 이미 권태기야라며 솔직히 털어놓는 분위기였습니다. 은정은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긴장한 상태로 이 사람들이 정말 부부 교환을 하는 걸까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의외로 재미있더라. 오히려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펜션에 도착해 각자 짐을 풀고 거실에 모였을 때 모임의 리더 격인 도영이 여러분, 이번 여행 잘 부탁드립니다.
관광이든 휴식이든 함께 즐겨요. 라며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라면 평범한 단체 여행일 테지만 부부 교환이 목적이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도영이 우선 짝을 정합시다. 관광도 그 짝으로 다니면 친밀감이 더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자 저와 은정은 뭐 벌써? 라며 놀라 눈을 마주쳤지만 다른 멤버들은 당연하다는 듯 즐거워 보였습니다. 추첨과 논의를 통해 각 짝이 정해졌고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인 수영과 짝이 되었습니다. 반면 은정은 30대 후반의 남성인 재훈과 짝이 되어 두 사람이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나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이 다른 남자와 짝이 되는 순간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스쳐갔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다른 남자가 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수영은 우아한 몸짓과 깊은 눈빛으로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매력에 끌리는 내 마음이 은정을 향한 죄책감으로 뒤섞였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의 관광은 그저 관광이었습니다. 수영과 함께 제주의 오름을 오르며 카페에서 한라봉 주스를 마시거나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제는 서로의 가정이나 아이들 이야기로 수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밤은 많이 줄었어요 라며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쓴웃음을 지으며 우리 집도 그래요 라며 공감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가벼운 웃음과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지만 내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관광을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오니 거실에서 은정 일행도 모여 있었습니다. 재훈과 함께 즐겁게 사진을 보여주며 웃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강한 질투심이 느껴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정이 재훈과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그 미소는 나만을 위한 것이어야 했는데 왜 저 남자에게 보이는 걸까? 은정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그 소리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전 방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데 은정이 밝은 목소리로 관광 정말 재미있었어. 재훈 씨 재미있는 사람이야 라고 가볍게 말하는 걸 듣고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녀가 정말 즐거워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펜션의 넓은 식당에서 모두 모여 화기애애하게 삼겹살과 해물찜을 즐겼고 재훈이나 다른 멤버들이 분위기를 띄우며 내일도 다른 짝으로 해보자는 이야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저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진정되지 않았고 음식을 제대로 맛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방에서 2차로 술을 더 마실 예정이었지만 도영이 펜션에 야외 온천이 있으니 다 같이 가보자며 제안했습니다. 펜션을 고를 때부터 야외 온천이 있는 곳을 일부러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 모임의 묘미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편한 옷을 입고 수건을 두른 채 야외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돌탕에 남녀 8명이 함께 들어가는 광경은 상당히 비일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술의 힘도 있어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영이 신난 목소리로 자, 여기서 부부 교환을 해볼까? 야외 온천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분위기 최고야. 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한 짝끼리 행위를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은 몰랐기에 저는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이미 재훈 옆에 있었고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증기 너머로 밀착한 모습이 보이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질투와 아픔이 가슴을 찔렀지만 주변은 이미 그런 흐름으로 하나 둘씩 행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은정을 신경 쓰면서도 제 짝인 수영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욕망에 휩싸여 갔습니다. 야외 온천은 따뜻한 물과 밤의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고 돌 그림자나 앉을 수 있는 공간도 많았습니다. 온천에서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웃음소리와 낮은 속삭임이 뒤섞이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와 수영이 천천히 가까워지자 몇 미터 앞에는 은정이 재훈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 수건은 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연인처럼 보였고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아?
혹시 질투하는 거야? 라며 웃으면서 제 목덜미에 손을 스치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라며 은정 쪽을 신경 쓰면서도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몸이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수영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부드러운 파도처럼 내 피부를 어루만졌고 온천 물의 따스함과 뒤섞여 온몸에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매혹적이었으며 살짝 벌어진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라며 수영이자 이건 어때? 이런 걸 당해도 아직 신경 쓰여? 라고 속삭이며 제 몸을 부드럽게 강약을 조절하며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한 물결처럼 제 피부를 타고 흘렀고 저는 그 감촉의 반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내 몸은 그녀의 리듬에 맞춰 떨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내 몸은 폭발하듯 강렬한 해방감을 느끼며 그녀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온몸을 휩싸는 전율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와 함께 황홀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오직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은 더욱 매혹적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미안하게도 제 의식의 절반은 은정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했지만 그래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은정은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며 몸을 맡기고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떨리는 손끝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 재훈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니 그녀의 손끝 하나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수영과의 순간에 몰두하면서도 눈끝으로 보이는 은정의 모습은 내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는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아팠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스스로 원했으면서도 상상 이상으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수영에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고 온천 물의 따스함과 그녀의 섬세한 손길에 머리가 멍해지고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낮에 평범하게 대화하던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광경은 제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시야 끝에서 은정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질투와 욕망이 뒤섞여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끝난 후 숨을 고르며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돌아오니 은정은 이미 돌아와 있었고 샤워를 마치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목소리로 미안 피곤해. 자야겠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은정은 눈을 피하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어깨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왠지 여운에 잠겨 맥주를 따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셔버렸습니다. 가슴이 무겁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결과였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은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밤새 나를 괴롭혔습니다. 아침이 되자 은정은 눈을 피하듯 좋은 아침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마치 꿈 같았지만 부부 교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날 낮에도 그룹으로 관광을 나갔고 재훈이나 도영의 주도로 오늘은 다른 짝으로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여성인 하영과 짝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또 다른 남성과 함께 즐겁게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파 관광에 집중할 수 없었지만 하영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줘서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영은 30대 중반으로 늘씬한 몸매와 당당한 걸음걸이로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매력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은정을 향한 죄책감으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로 머리가 가득 차서 그녀와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길 수 없었습니다. 하영은 그걸 눈치챘는지 부드럽게 웃으며 무리하지 마. 교환 같은 건 처음이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라며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정이 다른 남자와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릿하게 욱신거려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행복한 표정은 나만을 위한 것이어야 했는데 왜 저 남자에게 보이는 걸까? 하영이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며 내 팔을 잡았을 때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은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로 부부 교환이 이루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하영과 짝이 되었고 밤의 연애에서 주변 사람들이 오늘 밤도 온천 가거나 방에서 해도 되고 각자 마음대로 하자며 분위기를 띄우는 소리를 들으며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하영과 함께라는 생각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은정이 다른 사람과 함께라는 생각에 순간 집에 돌아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분위기에 휩쓸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정은 새로운 남성과 즐겁게 웃으며 온천으로 향했고 어제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 다시 질투심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분함을 안고 하영에게 손을 이끌려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절반은 은정이 다른 남자에게 안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자기 혐오와 후회로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원했던 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 하영이 부드럽게 내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방에 들어오자 질투로 정신적으로 지친 저를 배려해주며 부드럽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따라주며 둘이 천천히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하영은 잘 웃는 사람으로 제 이야기에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고 따뜻해서 잠시나마 마음이 풀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움과 함께 술이 돌기 시작했는지 그녀는 방심하기 시작했고 얇은 옷 틈새로 드러나는 풍만한 곡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너머를 상상하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하영이 TV라도 볼까? 라며 제 앞에 있는 리모컨을 가지러 몸을 숙였고 그 순간 눈앞에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와 풍만한 가슴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비단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가까이 다가올 때 풍기는 달콤한 체향은 제 이성을 흔들었습니다. 하영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내 피부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게 그러나 강렬하게 내 몸을 어루만졌고 그 순간 내 온몸은 뜨거운 열기로 터질 듯 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비단처럼 매끄러웠고 그녀의 숨소리는 내 귀를 간지리며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와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내 몸은 그녀의 리듬에 맞춰 떨렸고 그 순간 세상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내 몸은 폭풍처럼 강렬한 해방감을 느끼며 그녀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온몸을 휩싸는 전율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와 함께 황홀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추고 오직 그녀의 따뜻한 온기만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만족감과 황홀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땀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더욱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술을 겹쳤습니다. 하영은 놀라면서도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그 순간 제 몸은 뜨거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침대로 이끌며 더 깊이 입술을 맞댔습니다. 하영의 피부는 도자기처럼 하얗게 빛났고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좋은 향은 더욱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어루만졌습니다. 하영은 눈썹을 찌푸리며 눈물 맺힌 눈으로 저를 보며 대단해, 덜하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점점 더 그녀와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하영은 열심히 저를 어루만져 주었고 어때? 좋지? 라며 몇 번이고 제게 확인하는 모습에 참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서로를 깊이 느끼며 함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자 역시 은정이 지금 온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영과의 순간에 몰두하면서도 은정이 다른 남자와 함께라는 상상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밀어낸 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까 두려웠습니다.
마지막 날 펜션을 체크아웃하고 모두 함께 단체 사진을 찍거나 제주 특산품을 사며 해산했습니다. 차로 은정과 함께 집에 돌아가는 길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내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채 밤이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서 즐겁게 지냈는지 아빠 엄마 다녀왔어 라며 천진난만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잠시 마음이 녹았지만 그 뒤로 밀려오는 죄책감은 나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와 은정은 평소처럼 행동하며 집안일을 처리했지만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고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꺼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은정과 단둘이 되었을 때 갑자기 솟구치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어 그녀를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미안해. 나는 역시 내가 좋아라고 내뱉었습니다. 은정은 순간 놀라며 저항할 줄 알았지만 어쩐지 약하게 몸을 맡기며 바보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정을 끌어안는 순간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내 가슴이 저릿하게 욱신거리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필사적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부부 교환 중에 느낀 질투와 후회가 폭발하며 내 안의 애정과 독점욕이 끌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온몸을 휩쌌다. 그녀의 체온이 다시금 내 전부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늦었잖아. 이런 때라며 얼굴을 파묻었고 우리 둘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 얼굴을 파묻으며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내 잘못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은정의 기묘한 제주도 부부 교환의 결말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모임에 갈지 아니면 이를 계기로 부부로서 다시 시작할지는 은정의 의사도 있으니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행이 부부로서의 원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이 여행은 우리 부부의 원점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은정과 함께라면 다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투와 후회를 겪으며 저는 은정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사랑을 되찾기 위해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